아버지와 전쟁에 참전한 영철은 아버지의 동그라미, 영철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죠. 오랑캐의 후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청나라라고 적어봅시다. 후금은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장수 아라나에게 잡혀 포로가 된다. 아라나의 동그라미, 포로의 체크. 포로가 뭔지 아나? 포로는 그냥 전쟁 나갔다 잡히는 거야. 알겠죠? 영철은 같은 포로의 처지로 만난 전윤현의 동그라미, 함께 명나라 밑줄. 그래서 도망쳤대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전윤현 사람 이름이에요. 영철은 전윤현과 함께 등주로 가서 전윤현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영철의 마음은 다시 우울해졌다. 전윤현에게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누이 동생이 있었다. 누이 동생의 동그라미. 누이 동생이 뭔지 아나요? 여동생이라고 적읍시다. 누이 동생은 여동생. 어느 날 전윤현은 큰 잔치를 벌이고 여러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즐겁게 술을 마셨다. 밤이 되어 술에 취하자 전윤현과 영철은 오랑캐 땅에서의 일을 함께 이야기하다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윤현이 잔을 들고 달을 우러러보더니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랑캐에 잡혀있던 저는 영철이 아니었다면 살아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거기에 체크, 영철에게 누이를 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누이와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이와 영철을 결혼시키겠다. 다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저 달이 여전히 하늘에 떠 있으니 어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거 궁금해? 아니지?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윤현의 부모는 마침내 딸을 영철의 아내로 주도록 허락했다의 체크. 전윤현의 누이가 영철에게 말했다. 남들은 모두 시부모님께 절을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군요. 의 체크. 그래서 왜 없대? 아빠를 두고 왔기 때문이죠. 그치? 전쟁 중에 영철은 부모와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화공을 불러다가 화공의 동그라미. 자, 화공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화가입니다. 화가. 영철의 부모님을 얼굴을 그리게 하고 절을 하였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으니까 대신 뭘 했다? 얼굴 그 초상화 그려가지고 인사했다. 이웃에서는 잔치가 열리면 꼭 영철을 청하여 조선의 노래와 춤을 선보이게 했는데 그때마다 모여앉은 손님 모두가 칭찬하며 저마다 비단을 선물로 주고 갔다. 이 때문에 영철의 집은 차츰 부유해졌다의 체크. 그러는 사이 두 아들 득달과 득길의 동그라미 태어났다.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났대요. 경호년, 이거는 그 이도 임진년 배웠냐? 임진왜란? 그게 임진년에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1990 몇 년, 막 2000 몇 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호년은 옛날식으로 말하는 연도의 이름이에요. 네. 겨울 10월에 조선의 진화사 일행을 태운 배가 등주에 정박했는데 뱃사공 이현생의 동그라미 영철과 같은 마을 사람이었다. 같은 마을 사람의 체크. 영철은 정박해 있는 배 가까이 갔다가 연생이 배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불렀다의 체크. 연생은 처음에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다가의 체크. 자세히 보고 영생임을 알자 깜짝 놀랐다의 체크.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단 같은 경우 이생현은 같은 마을 사람이었고 이름 불렀고 몰랐고 알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연생은 영철의 아버지가 안주에서 전사했고 가로 엽시다. 연생은부터 가로 열어서 안주에서 전사했대. 아빠는 죽었고요. 조부가 누군지 아나요? 이도 조부가 뭔지 아나? 할아버지. 영화의 아들 이룡이에게 의톡하여 살며 어머니는 소호에 외가에 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가로 닫읍시다. 그럼 방금 가로친 부분이 뭐예요? 영철 가족의 소식이죠? 그래서 가족 소식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영철이가 가족의 소식을 누구한테? 이현생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오랑캐 땅에서 탈출해. 여기서의 오랑캐 땅이라는 건 후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후금 만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서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의 체크. 고국은 고향이 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늘이 도와 친구를 만났으니 자네가 나를 좀 귀국시켜주게 체크. 그래서 얘한테 뭐 하고 있어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했다. 영철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영철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듬해 봄, 이듬해라는 것은 다음 해예요. 사신 일행이 북경에서 등주로 다시 돌아와 날이 밝는 대로 조선을 향해 출발하려 했다. 이날 밤 영철의 아내는 등불을 환히 켜고 영철과 앉아 이야기하며 그 눈치를 살폈다. 영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에 체크. 여기서 이 기회는 누구죠? 뭐죠? 거기다 써볼까요? 이현생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갈 기회.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어. 그러나 곁에 있는 아내와 자식을 돌아보니 그러나부터 가로 열고요. 차마 버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마음이 흔들려 어찌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가로 닫읍시다. 이 부분이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영철이가 속마음으로 혼자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영철의 내적 갈등. 가로 열고 집으로 조선으로 가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뭐에 대한 이야기? 아내와 자식에 대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아내에게도 술을 권했다. 이웃과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거기 체크. 아내가 술에 취해 체크. 몰래 집을 빠져나와의 체크. 역시 미친놈이에요. 와이프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같이 가자고. 자, 그래서 연생에 뵈러 왔다. 그러면 아내 두고 왔겠죠. 마침내 영철이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니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영철은 이룡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영철의 조부 영가의 동그라미. 이게 지금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영가가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문 밖에 서 있다가 영철을 발견하고는 영철 발견 체크. 눈이 동그래져 말을 못하더니 한참 뒤에야 외쳤다. 영철아.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 끌어안고 통곡했다. 이룡의 집에서는 그 조부인 영화가 죽었다는 소식에 역시 통곡했다. 이웃 마을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영가는 영철을 데리고 며느리가 있는 소호로 갔다. 며느리가 있는 소호의 체크. 여기서의 며느리의 체크해볼까? 여기서의 며느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치? 영철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까 소호의 엄마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거죠. 오케이? 영가는 사돈집으로 먼저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왔다. 외쳤다. 영철이가 왔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손자와 어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였다. 영철이 돌아온 건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전쟁을 겪은 뒤라 마을은 적막했고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재산 역시 남은 것이 없어서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었다. 거기에 체크.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뭐예요?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은 길에서 목 놓아 울었다. 마침 한 마을에 사는 이군수라는 사람, 이군수의 동그라미. 제법 부자였는데 부자의 체크. 영철을 효자라고 여겨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의 체크. 그럼 얘 뭐야? 두 번째 결혼한 거죠?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의 두 번째 결혼. 병자년 가을. 연생은 다시 사신 일행을 따라 배를 타고 등주에 갔다. 배를 타고 등주에 갔다의 체크. 그럼 다시 첫 번째 결혼한 와이프가 있죠? 영철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전윤영과 함께 와서 영철의 소식을 묻자 연생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미안하다 얘들아. 연생이 다시 간 거죠? 그러면 영철이는 아니고 연생이만 갔어요. 그래서 연생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의 체크. 연생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같이 가놓고. 이듬해 사신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영철의 아내가 다시 와서 물었다. 들리는 이야기론 조선이 이미 오랑캐에 항복해서 이 백길의 체크. 여기서의 백길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 명나라와 조선 사이의 백길이죠. 이해되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결혼 어디서 했기 때문이에요? 명나라에서 했기 때문인 거죠. 제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 마음이 풀릴 겁니다. 연생은 그제야 영철의 소식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그제야 영철의 소식에 체크. 전이놈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영철은 대자부일세. 끝내 그 뜻을 이루었으니 그 뜻의 체크. 여기서의 그 뜻이 뭐였어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전쟁에 참여했다. 그랬다가 청나라 병사한테 잡혔다. 그랬다가 영철이가 전윤현이랑 함께 튀었다. 그리고 전윤현이 도망갈 때 영철이 덕분에 살았으니까 누이 동생과 결혼시켜야지 해서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연생이가 나타났는데 연생이가 가족 소식을 들려줬고 영철이가 그럼 나 네 배 타고 집에 갈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말 못하고 술 먹이고 지는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으로 가서 할아버지 만나고 엄마 만나고 새롭게 이군수의 딸과 재혼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영철이는 계속해서 조선에 있는 거죠. 연생이가 다시 사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등주로 갔다가 첫 번째 아내 전년의 누이 동생이 와서 물어봤죠. 연생 혹시 영철이 봤어요? 근데 모른다고 쌩 깠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또 들렸으니까 또다시 영철의 아내가 또 물어봤죠. 진짜 알려만 주세요. 이번에 이번이 마지막 백길이라면서요. 앞으로 길을 못 간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그때야 영생이가 영철이가 놀러 갔다고 조선으로 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윤현이 이 새끼 대단한 새끼라고 하고 이야기가 끝난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인물의 평가, 거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밑줄 쳐볼까요? 서술자의 개입이면 뭐가 있어야 되냐? 편집자적 논평 이라고 써주세요.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에 편집자의 논평 쓰고 가로 연 다음에 주로 서리법이 쓰입니다. 오케이? 주로 서리법이 쓰여요. 그러니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평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물에 대한 평가니까 그는 과연 훌륭한 인물이었다라고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야 돼. 따옴표 있는 부분 말고. 이해돼? 근데 1번은 없었죠.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단 말은 역순행이 쓰였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밑줄 쳐볼까요? 과거와 현재 교차.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순행이라고 써볼까요? 역순행적 구성.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어서 틀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구체적 시대 상황 체크. 그럼 여기서의 구체적 시대 상황은 아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면서 병자년에 조선이 그 후금한테 항복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까 오른쪽 맨 마지막 쪽에 후금했다고 하면서 후금에 항복했다고 하면서요 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써볼까요? 병자호란. 병자호란은 청나라와 싸워가지고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도 어딘지 찾고 싶으면 어디에 있냐면 그 디귿 부분 보여요? 김영철전 맨 아래 디귿 부분 거기 바로 윗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선이 이미 오랑캐에게 항복했다 있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했어?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물의 독백을 사용하여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독백의 체크. 독백이라는 것은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라고 적어주세요.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이니까 나쁜 새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병렬적으로 배치의 체크.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이 영철이가 조선으로 간 사이에 명나라에 남아있던 영철의 와이프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 이해해? 병렬이니까 나란히 일어나는 일이거든. 이런 거야. 지금 우리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 그럼 집에서 엄마는 지금 쉬고 계시거나 밥을 하고 계시겠지. 이런 게 병렬이야. 이해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 볼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유년은 영철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마음에 우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은 뭐야? 영철이가 그리워하니까 위로를 해주려고 잔치를 열어야 되거든? 그런 거 있었어? 그런 내용 없었어. 잔치를 열긴 했지. 근데 그냥 잔치를 많이 열었던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연생은 등중에서 만난 영철에게 영철의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 아까 가족들의 소식 들었지?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고 엄마는 어디 있고 이런 이야기 들었죠? 아빠 죽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가는 옛날에 헤어졌던 손자가 곧 돌아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나요? 아니죠. 그냥 지팡이 짚고 서 있다가 찾은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영철은 소호의 외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기쁨에 큰 소리로 자기끼 왔음을 알렸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영철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지. 기억나? 오케이.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영철의 아내는 조선과 오랑캐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소문을 듣고 영철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나요? 아니죠. 백길이 끊겨서 못 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 이제 느끼겠지만 이도야 이거 읽을 때 대화를 하잖아. 거기 큰 따옴표 있는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은 반드시 누가 왜 말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해. 알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전유년이 영철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고 이를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기억이 뭐였어요? 저 다리를 두고 영철에게 맹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둘이 결혼시키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결혼시킬게요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죠. 니은은 영철이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조선의 진화사 일행을 따라가는 것이다. 니은이 뭐였죠? 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현생과 함께 조선으로 돌아갈 기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2번도 맞는 말이죠. 디귿은 연생에게 생기의 수단이고 영철의 아내에게는 영철과 소통하는 수단이다. 디귿이 뭐였어요? 이 백길이죠. 그렇죠? 둘이 백길 타고 뭐 연락했어요? 중국에 있는 아내하고?
안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리을은 연생의 도움으로 영철이 목적을 달성한 일을 포함한다. 리을이 뭐였죠? 영철의 소식. 그래서 연생이와 함께 배 타고 갔던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전윤현이 이전부터 영철의 귀향 의지를 눈치채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뜻을 이루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루었다라고 했으니까 영철이 옛날부터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5번도 맞는 말. 이해되나요? 생각보다 이거 설명 앞에 다 들으니까 할만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영철전은 전쟁 포로인 영철이 중국 각지를 거쳐 고향인 조선으로 귀환하는 서사를 그린다. 영철은 새로운 공동체의 밑줄, 거기에 편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새로운 공동체는 누구네? 거기다 써볼까요? 전윤현이 거주하는 명나라 공동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도도 이해됐어? 오케이. 조선이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 온전히 융화되지 못한다. 그로 인한 결핍감은 귀환의 계기가 되지만 귀환 후에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의 체크.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다 써볼까요? 첫 번째 1번 뭐에 대한 이야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짐. 오케이? 그리고 2번 뭐에 대한 이야기? 전쟁 후라서 가난함.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준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윤현이 자기 누이를 영철에게 준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혼인을 통해 영철을 새로운 공동체,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명나라 가족과 함께 했다. 1번은 맞는 말. 영철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갖 고난을 버틴 것은 중국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선 사람으로 규정한 것이다. 버텼으니까 맞는 말이죠. 영철이 아내와 자식을 두고 둥주로 떠난 것은 새롭게 이룬 공동체의 온전히 융화되지 못했다. 융화의 체크. 이도 융화란 단어 아나요? 모르죠? 융화라는 것은 녹아내리다, 녹아있다 이렇게 써주세요. 녹아있다. 그러면 이해되나? 그럼 이 선택지 이해돼? 온전히 녹아있지 못하다 하니까 함께 더불어 살지 못했다에 대한 이야기지. 오케이?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철이 조선에 돌아왔으나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어 운 것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이라고 했으니까 돈이 없지. 아까 위에서 돈이 없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영철이 이군수의 딸과 혼인한 것은 귀환 전에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핍감을 해소의 체크. 자,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결혼해서 거기서 안착을 못했으니까 여기서 안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위에 본문에서 그로 인한 결핍감이라고 되어 있었죠. 보기에서. 그치? 보기. 그 네모칸 박스 안에. 그로 인한 결핍감이 있었죠? 찾았어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그러면 그로 인한 거니까 원인은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겠지.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자기 정체성 때문에 융화가 못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의 결핍감에 대한 이야기는 뭐야? 조선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결핍감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됐나요? 근데 귀환 전에 공동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은 거기서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고 싶은 결핍감인가? 아니지. 이루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여기서 공동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핍감이면 이 영철이가 명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이해돼? 이도? 확실히 이해돼? 잘 안 됐지?
이거 봐봐 이 내용이거든. 귀환전 공동체와의 조화. 이건 명나라에서의 공동체인가는 이해되지. 다른 나라에서 살던 거. 그치? 그걸 이루지 못한 결핍감이면 그 명나라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었는데 가족을 이루지 못했다에 대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글에서의 결핍감은 조선으로 돌아오고 싶은 결핍감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이해돼? 아 조금 어렵긴 했지. 그래서 뭐 이따 이해했으면 됐어요. 여기까지 오키? 오키.